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극한소재연구센터에 근무하는 변지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금속 표면의 선명한 구조색을 구현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저뿐만 아니라 조소혜 박사님하고도 같이 진행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속 표면에 칼라링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노다이징 피막을 구현하는 겁니다. 이 아노다이징 피막의 경우에는 다양한 색을 선명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알루미늄이나 타이타늄 등 몇 가지 금속에 한정돼서만 적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장식 코팅 기술인데 이 방법은 주로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나 크롬 나이트라이드 등을 코팅을 해서 선명한 광택을 내는 색상을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다양한 색상을 구현하지 못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이제 도료라는 페인팅하는 파우더 코팅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금속 광택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속 표면에 금속 광택을 유지하면서 얼마만큼 다양한 색상을 선명하게 구현하느냐가 하나의 이슈거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술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맥베스 컬러 체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18색 유채색이고 6가지 무채색인데 18색 유채색이 주로 어디에 쓰는 내용이냐 그러면 저기 색연필 총 한 18색을 나타내는 그 표준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표준색을 저희들이 한번 구현할 수 있다면 금속 광택을 가지고 다양한 비스포크나 애플 케이스나 휴대폰 케이스 이런 데다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어프로치는 어떤 어프로치냐 그러면 메탈 위에다가 유전체, 다이일렉트릭이라는 유전체가 있습니다. 이 유전체 칙을 코팅을 해서 간섭색을 내는 방법 하나 하고 두 번째 방법은 메탈 인슐레이트 메탈 스트럭처나 안 그러면 올 다이일렉트릭 멀티레이어를 가지고 좀 더 선명한 색상을 내는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모노레이어를 코팅하는 방법인데 이 모노레이어를 코팅하는 방법이 메탈 서브스트레이트의 종류, 그 다음에 코팅 레이어의 물성, 이 종류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코팅층의 물성은 로스리스라는 게 있고 로시 머티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분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광학상수가 있는데 광학상수의 실수부와 허수부가 있습니다. 이 허수부 K 값이 extinction coefficient 값이 제로가 되면 로스리스 머티리얼이라고 부르고 K 값이 제로가 아닌 상태를 로시 머티리얼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메탈 서브스트레이트를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알루미늄이나 은과 같이 굉장히 반사도가 높은 물질이 있고 두 번째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크롬 이런 것과 같이 반사도가 중간쯤 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low reflectance라고 부르는데 이 4가지 패턴에 따라서 어떤 조합으로 코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명한 색상을 구현할 수도 있고 구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2013년도에 네이처 머티리얼에 실린 내용인데 반사도가 높은 골드 표면에 굉장히 흡수도가 높은 로시 머티리얼인 저머늄이나 실리콘을 코팅을 하면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사도가 높은 알루미늄 머티리얼 위에도 똑같이 실리콘이라는 그러니까 로시 머티리얼 코팅을 하면 또 다양한 색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알루미늄이라는 하이 리플렉턴스 머티리얼 위에다가 로스리스 그러니까 타이타늄 옥사이드와 같이 로스리스 머티리얼을 코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 위에 타이타늄 위에다가 로스리스를 코팅을 하면 또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라는 물질, 그러니까 이거는 로스리스 머티리얼인데 이것을 알루미늄 서피스나 카파나 스테인리스 스틸 위에다 코팅을 해봤더니 알루미늄 위에서는 거의 색상 변화가 없는 반면에 두께에 따라서 이 스테인리스 스틸인 경우에는 다양한 색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원리를 이용을 해서 기금속 컬러링에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골드 서피스에다가 이
타이타늄 옥사이드, 로스리스를 코팅을 하게 되면 타이타늄 옥사이드의 시크니스를 30나노부터 200나노까지 변화시키더라도 색상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AU 위에다가 AuAl2라는 그러니까 partially reflective material을 코팅을 하게 되면 코팅을 하고 그 위에 TiO2를 코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께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큰 폭의 색상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얻어진 색깔은 이런 색으로 다양한 색상을 얻을 수 있어서 이렇게 얻어진 색상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 기금속이나 그 보석 공예 이런 쪽에서 컬러드 머티리얼을 만드는 데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층의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을 코팅해서 간섭색을 내는 것은 선명한 색상을 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 위에 저희들이 메탈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으면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 위에 또 다른 층을 하나를 코팅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또 다른 층을 코팅할 때 이게 메탈 층을 코팅하는 경우와 또 다른 유전체 층을 코팅하는 두 가지 경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코팅을 하면 메탈의 종류나 다이일렉트릭의 필름의 종류, 상부층의 메탈의 종류에 따라서 훨씬 더 다양한 색상을 그다음에 보다 선명하게 잘 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로서 저희들이 알루미늄 서브스트레이트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두께별로 코팅을 하고 그 위에 상부층을 AU층을 10나노, 20나노, 30나노로 바꿨을 경우의 색상 변화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실험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은 건데 이렇게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말은 결국은 저희들이 약간의 패터닝을 통해서 예를 들면 다이일렉트릭의 두께를 바꾸거나 상부 메탈층의 두께를 바꿈으로 인해서 이런 다양한 색상을 가진 패턴을 한꺼번에 프린팅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그러니까 앞에서와 같은 똑같은 패턴으로 컬러링을 하는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요철이 있거나 다양한 무늬가 있는 알루미늄 표면에도 이런 색의 컬러 코팅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느끼기에 다른 느낌을 갖는 그 금속 컬러 부재를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저희들이 상부층에 올라가는 메탈층을 단층으로 까는 게 아니라 나노파티클이나 포러스한 금속 레이어를 깔므로 인해서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이 포러스층, 그러니까 메탈층, 상부 메탈층의 커버리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채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 밑에 이제 슈더 컬러에서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 메탈층의 채도, 색상 변화는 없이 채도 변화를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거는 조금 컬러하고는 약간 다른 어플리케이션인데 저희들이 이 아까 메탈 나노 파티클을 유전체 위에다 올릴 수 있는 기술을 이제 저희들이 알게 되었는데 이 기술을 응용을 하면 컬러도 낼 수 있고 항균 작용도 할 수 있는 어떤 메탈 서피스를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균 바이러스 필름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폴리머에다가 카파 나노 파티클을 임베디드한 상태로 만들게 되는데 이때 그 서피스를 보면 카파 나노 파티클이 나와 있는 부분과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은 항균 작용으로서는 실패하게 되고 나와 있는 카파 표면에서만 항균 작용을 일으키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드히지브 필름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겠지만 이 강촉매 표면에다가 이 카파 나노 파티클이나 AU 나노 파티클을 올리면 전체 서페이스가 다 활성화, 그러니까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그런 코팅 표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게 그 예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TiO2층의 두께를 달리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컬러를 낼 수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항바이러스 금속, 그 스테인리스뿐만 아니라 금속 표면, 유리 표면들을 만들거나 어떤 필름을 만들어서 항바이러스 제품으로 응용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탑 레이어를 코팅을 하는데 AU나 AG 등의 기금속을 코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일반 상용 메탈을 코팅을 하자 그래서 카파를 가지고 코팅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때도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밑에 기판이 카파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고 위에 메탈이 카파인 경우입니다. 근데 이 카파는 일반적으로 내식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위에 고분자 코팅을 굉장히 얇게 한 수마이크론 정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솔트 스프레이 테스트, 내식성 테스트에서도 24시간 견디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면서도 그 다양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여기는 4인치 기판에 다양한 색상을 낸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MIM 구조의 경우에는 맨 상부층 자체가 메탈로 존재하기 때문에 스크래치나 내식성이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 위에 이 상부층을 또 다른 유전체 층으로 교체를 함으로써 내 스크래치 특성을 올리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 중간 유전체 층의 두께 변화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상부층의 두께 변화를 15, 30, 60, 75 나노미터로 변할 때 다양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알루미늄 표면이나 스테인리스 표면, 카파 표면 모두에다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도는 연필 하드니스로 두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색상에 따라서 그 말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런 핑크인 경우에는 8H 정도의 경도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그 왼쪽 편은 앞의 내용을 다시 사진으로 보여드린 거고, 요렇게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다양한 색상을 영롱하게 낼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러한 색상을 좀 더 넓은 면적에다가 균일하게 낼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표면에 20cm, 폭 20cm, 길이 90cm의 알루미늄 표면에다가 똑같은 내용으로 코팅을 해서 색상을 내본 결과 거의 균일하게 색상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샘플을 보여드리면, 제가 들고 나왔는데 이러한 형태의 샘플이 되겠고, 이 샘플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밴딩을 하고 다시 핀다 하더라도 색상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앞의 내용을 다 요약을 하면 여러 가지 패턴들을 다 조합을 해서 컬러드 골드나 컬러드 메탈을 구현할 수 있고, MIM 컬러링을 통해서 선명한 색상을 다양하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탑내의 금속 분율, 그러니까 나노파티클의 분율이나 사이즈를 제어를 통해서 채도를 조절할 수 있었고, 결국 이걸 잘 활용을 하면 항균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항바이런스 표면을 제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그 펜슬 하드니스는 5H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뉴 컨셉으로서 올 다이엘렉트릭 머티리얼을 써서 아주 선명하고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었고, 표면 경도가 거의 4H 이상으로 높고, 그 다음에 높은 경우에는 8H, 9H도 되기도 하고 밴딩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으로서는 공예, 보석, 내장재, 각종 케이스류, 항바이러스 표면 제품 등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기술 자료를 보시고 혹시 관심이 있거나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탁 떠오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